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한 시인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만큼은 잔인한 4월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나란히 0.4%씩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그리고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오름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느덧 중반에 접어든 4월장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든든한 투자 작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돌고 돌아 다시 언택트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언택트주의 강세 작전 함께 세워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이번 주 통신업종 들여다보고 있죠. 오늘은 텔코웨어 함께 분석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석의 고수익 포트입니다. 건설주 IS동서 급등, 어제도 3%대 상승 마감한 IS동서 리뷰 함께 해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꽉꽉 채워서 투자 작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 함께 세워보는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돌고 돌아 다시 언택트주라고 꼽아오셨습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4차 유행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진단키트주들이 최근에 시세를 좀 내주는 모습이었고 어제는 또 온라인 교육주들도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좀 낮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확진자 추후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일각에서는 어차피 언젠가 상황은 나아질 거다라면서 이 코로나 피해 업종에 오히려 집중하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자, 저희는 어떤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할지 작전 세워주시죠. 네, 제가 얘기할 단어들을 다 사용하시는 앵커님. 네. 네. 저는 시작이 약간 두렵습니다. 먼저 다 하실까봐. 그래서 그러면 오늘 또 질문 타임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앵커님 건강하시죠? 그럼요. 네, 예, 조금 무섭습니다. 요즘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계속 확진자 소리가 들려오다 보니까 네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개인 방역 잘하시고 이상은 질병관리본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지금 확진자 수위를 보게 되면은 뭐 700명대, 뭐 어제보다 보니까 2,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두렵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주가는 다시 언택트 쪽, 비대면 관련주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다는 쪽이 시장의 어떤 트렌드인데요. 거기다 보니까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각국의 백신 접종률에 대해서도 눈길이 갑니다.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백신을 구경도 못할까? 라는 관점인데 먼저 속도를 내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그리고 영국이죠. 보게 되면 벌써 한 60%대까지 접종률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영국도 거의 50%대까지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국가들은 접종률이 빠른 국가들은 일단 최근에 기사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야외 식당에서 활짝 웃고 마스크도 없이 밥 먹고 있는 사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거참 밥 맛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동향을 봤었을 때 부러울 상황이고 이 백신이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빨리 당길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인데 아직 앞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백신과 관련된 접종 속도가 어떤 국가의 경쟁력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정상화를 빨리 당기고 그에 따라서 경제 회복 속도도 같이 이어가고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의 가장 큰 핵심일 텐데 이 부분이 아직 좀 미진하고 빠르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관련된 작년의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거리두기 운동 그리고 또 비대면 그리고 또 언택트 쪽에 대한 계속 시각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맞지 않나 생각 들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일단 최근에 오랜만에 언택트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 한번 싹 비교를 해보고
특히 이제 작년의 실적이 어땠는지 그리고 올해 어떤 변화가 나올지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근데 이거를 다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시간이 딱 1시간만 주어주시면 될 텐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후다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진단키트 관련된 쪽과 백신 쪽인데요. 이쪽은 결론적으로는 실적 동향들 작년도 좋았고요. 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에 대한 변화가 주가는 아직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는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비싸다는 부분들, 그래서 백신 관련된 쪽은 생산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실적도 좋아질 거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밸류가 좀 비싸다는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탄력적으로 못 간다는 대표적인 게 SK 바사죠.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녹십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러시아 백신 스푸니토크인가요? 스푼 뭐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높은데 아직은 또 바이넥스에 최근에 나왔던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변화는 아직은 확신이 좀 덜 가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뭐 같이 준가요? 네, 지금 실적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올해도 실적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주가는 그렇게 시장에서 반응이 좀 크지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앞서 앵커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 생활로 다가왔을 때 진단키트가 미치는 역할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앞으로의 영속적인 실적의 확장세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이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정체를 받다가 한 번씩 이런 이슈, 그래서 확진자 수라든가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제 원격 교육 관련된 또 재택근무, 이 전자결제 이런 쪽도 강했습니다. 근데 이쪽에 동향을 보게 되면 알소프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재택근무 쪽인데 작년도 실적 좋았고 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그렇게 영업이익은 좋았는데 실적이 적자로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이 컸고 올해도 일회성 또 여러 가지 적자와 관련된 실적을 발표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어떤 기대치가 그렇게 썩 높은 게 아니냐라는 쪽인데 그래도 성장은 하는 것 같습니다만 수익 관리 잘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게 되면 그래도 레벨업은 시도할 텐데 일단 지금 여기서 그래서 주가를 막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원격 교육 관련된 어제 메가스터디, 비상교육 이런 종목들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강했던 이유가 가장 중요하게는 원격 교육과 관련된 쪽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강화될 것이다라는 쪽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안 비쌌습니다. 실적 대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몽진 C급입 같은 경우도 올해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진행될 것이고 이런 게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탄력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상한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력들을 봤을 때는 추격 매수하기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실 때 좀 추격 매수하기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밸류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관심은 가지시되 밸류가 싼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출산율과 함께 앞으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서 변화 요인들을 충분히 좀 감지해야 되는 게 이 교육 관련된 쪽이 아닐까라는 쪽이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청사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전자결제 관련된 쪽인데요. 다시 오랜만에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결제 쪽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성장했고 올해도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일단 좀 밸류가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가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좀 어떤 상승폭이 덜하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성장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더 올라올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NHN 한국사회부결제도 괜찮겠지만 KG 이니시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이커머스 골판지 쪽인데 오늘 또 카카오 액면 분할합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성장주의 대표 주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들은 관심은 갖되
주가가 올랐을 때 대응하게 되면 단가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요. 어느 정도 또 약간 소외돼서 하락시마다 제가 보기에는 모아가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까지 본다라고 하기에는 참 좋은 섹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관련된 흐름들은 또 지켜보시되 너무 고점에서 하지 마시죠. 하지만 또 하나 떠오르는 쪽이 골판지죠. 골판지는 몇 번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사자. 네, 이렇게 밸류 좋고 그리고 골판지 가격 올라갈 게 뻔한데 그러면은 당연히 실적 좋고 나올 수 있는 변화를 크다고 하게 되면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신고가 나와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아직 올해 실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안 됐지만 실적이 좋을 여러 가지 정황들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판지 가격이 올라서 그에 따른 스프레드 벌어지고 그렇다고 수요가 떨어지겠습니까? 오늘도 지금 택배 물량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전국의 가구를 생각하게 되면 띵동 도착했습니다. 이 메시지만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은 골판지 쪽은 여전히 수요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흔들린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골판지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사시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들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식품주, 건강기능성 식품주도 고개를 드는데 식품주 쪽은 조금 선별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일단 가격 인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느냐. 즉 곡물 가격 올라갔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맞게 내 제품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느냐가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주느냐라는 부분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 쪽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입장 쪽에서 해외 쪽에서 강점 있는 회사들 이런 쪽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게 보면은 아마 CJ제일제당이 제일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농심은 조금 반대입니다. 농심은 작년까지 실적이 좋았는데 아직 충분히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를 못 누릴 것 같습니다. 가격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실적이 뒷걸음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도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라면 업체들은 또 수출이 아직도 강하게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 것 같고요. 건강기능성 식품 쪽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여전히 성장합니다. 작년도 크게 성장했고 올해도 그에 걸맞는 성장세를 보여준다. 당연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때는 뉴트리 계속 관심 있게 봤었는데 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과거에 보여줬던 밸류 정도를 저평가를 많이 좀 해소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또 비슷한 측면 쪽에서 지금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노바렉스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언택트 관련된 쪽은 일단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 어떤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신규는 오히려 한 단계 레벨업된 주가에서 지금 따라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장기화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게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빨라봐야 정상화는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도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갖고 있되 항상 중요한 거는 앵커님처럼 살살 모아가셔야죠. 너무 공격적으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말씀드렸던 정리해보게 되면 플랫폼 쪽, 네이버 카카오 쪽이고 또 NH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도 그동안 너무 비쌌는데 주가가 정체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쌓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골판지 쪽, 뭘 사야 돼? 라고 하게 되면 딱 둘 중에서 하나 고르시죠. 아세아제지, 삼보판지 둘 중에 하나로 압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건기식 쪽은 노바렉스 보자, 성장세, 개별 인정형 원료 쪽으로는 가장 강점이 있기 때문에 건기식 시장 커지면 당연히 커질 회사입니다.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언택트주 관련한 작전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 일단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백신 보급 속도도 좀 같이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플랫폼 쪽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중기적 관점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고, 전자결제 쪽에서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골판지를 좀 특히나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냥 사자라고 하셔서 좀 종목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꼽아오셨네요. 아세아제지 그리고 삼보판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함께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하도록 하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카카오 액면 분할 다시 가자라고 꼽아오셨는데, 자, 카카오가 어제까지 이제 거래 정지였고 오늘 이제 액면 분할된 가격으로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죠. 액면 분할이 뭐 기업 가치를 변하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격이 조금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쉽다라는 장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까지 액면 분할 사례들을 보면 이 분할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들도 나왔거든요. 과연 카카오 그냥 가자 해도 될지 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측면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여기서 바로 질문 타임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11만 2천 원에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앵커님, 카카오 싸졌습니다. 이제 과거 한 주 살 거를 5주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카카오 아침에 동시효과에 딱 살까요? 저는 일단 사고 조금 싸져서 사고 네.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액면 네. 분할 앞두고서 좀 급등이 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기다려 보려고요. 네, 좋은 전략 같습니다만 그럼 언제 살까요? 얼마 때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앵커님은? 그거는 이제 대표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바로 다시 질문을 넘겨받겠습니다. 네, 진행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일단 카카오를 봤었을 때 지금 액면 분할 관련돼서 과거 사례를 좀 들어보게 되면 다 아시는 겁니다.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고 관심은 뜨거웠는데 6개월 동안 고생시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랐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액면 분할하고 거의 둘 다 2018년도였었죠. 네, 하고 한 달 정도 밀렸다가 박스권으로 한 6개월 고생시키고 그 다음 올랐다.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애플도 있었습니다만 애플은 가장 좋은 케이스죠. 액면 분할만 하면 계속 올랐고 또 테슬라는 성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직은 진행 중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은 좋았는데 한국 쪽은 일단 한 번은 고생을 시킨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동계를 봤었을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너무 지금 초기에 좀 고점에서 잡지 말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의 성장성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계속 분기 실적 그리고 또 연간 실적 이렇게 잘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연간 실적 같은 경우도 2017년도 대비해서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거의 매출이 2배가 됐다. 당연히 지금 과거에는 비용만 들여서 R&D를 계속하고 플랫폼 확장을 하는데 주력을 했다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눈높이를 높여가고 지금 뭐 PR 80배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앞으로 이 정도의 속도라고 하게 되면 1, 2년 뒤게 되면 거의 PR을 수준으로 보게 되면 절반으로 떨어질 게 아니냐 그런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또 계속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깔아놓은 카카오의 자회사들이 이제 IPO를 하면서 효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게임즈 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빠르면 6월, 7월 7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장외 가격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거의 10조 원대로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분 30%만 계산을 해도 그게 어딥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한 과거에 보지 못했던 기업 가치들이 주가를 좀 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뭐 다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그냥 성장주 관점 쪽에서는 일단 이게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버블은 시장이 해석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이 이어지는 성장세를 반영하면서 꾸준히 좋아질 것이라고는 아는데 하지만 이제 구조적인 액면 분할로 나오는 이슈들은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좀 참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한 10만 원대 초반이나 10만 원대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좋은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까지 보시되 중기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더 싸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짝 네이버에 대한 시각도 같이 가져가시되 지금은 일단 너무 무리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대응 작전도 같이 세워주시죠. 네, 오늘 미국의 나스닥이 좀 밀렸고요. 우리 시장에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큰 악재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오늘도 종목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하나 중요한 부분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종목 중심 중소형주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제가 보던 관심 있던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들 모두 다
한 단계 다 레벨업돼서 뭐 20, 30%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만만하게 살만한 중소형주가 잘 안 보입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장세는 맞되 이거를 이용을 하면서 계속 매매를 하기에는 가격 부담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종목 장세니까 종목으로 사세요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때는 그러면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고 덜 못 갔던 쪽이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이쪽에 더 싸 보이는 건 왜일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 수급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지금은 이제 다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으로 움직일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히려 지금 변화는 외국인 관련된 쪽의 흐름들 체크하면서 시장 탄력들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굳이 살 종목이 없으면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종목 쪽으로 수익을 늘려가면서 오히려 한 번쯤 비중을 좀 줄일 자리 이런 것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각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권가 리포트들 하나씩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IR 분석이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텔코웨어 들고 오셨고요. 바닥주 코어 가상화 솔루션 기대라는 제목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리포트는 통신업종의 텔코웨어입니다. 텔코웨어 기업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 솔루션 그리고 SK텔레콤과의 사업 협력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월요일에는 섹터와 업종 리포트를 보면서 통신업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MVNO와 MNO, 기존의 이동통신 사업자, 그리고 MVNO 하면 알뜰폰 사업자, 그리고 특히 5G 보급률에 대해서, 그리고 IoT, 스마트홈, 사물 인터넷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말씀 함께 드렸고요. 화요일에는 SK텔레콤, 수요일 LGU+, 오늘 텔코웨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신업종을 조금 세분화해보면 사업자가 있죠. 통신 3사, SK텔레콤, KT, LGU+, 세종텔레콤까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서는 솔루션 제공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엔텔스, 링네트, S넷, 유엔젤, 누리텔레콤 들어보셨을 거고요. 컨택센터라고 한다면 효성 ITX, KTIS, KTCS, 한일네트워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통신업종을 더 세분화해보면 유무선 장비 기업들이 있고요. 공유기, 안테나, 위성통신, 중계기 또는 증폭기, 알뜰폰이나 무전기까지도 통신업종 안에서 아우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텔코웨어라는 기업은 5G 코어 솔루션 제공 업체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우리가 혜택을 누리려면 우리 손에 있는 단말기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가능케 해주는 핵심 망, 서비스 플랫폼 이 세 단계가 아우러져야 우리가 스마트폰, 휴대폰, 음성이나 무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말기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스마트워치나 덱 안에 있는 IPTV, CCTV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기지국은 이동통신망과 단말기 사이를 연결해주는 물리적 장치라고도 보실 수 있고요. 핵심망, 이동통신망이라고 불리는 것은 통신의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 요소, 각 기지국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텔코웨어는 이 핵심망, 코어 네트워크의 핵심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생소한 용어들이 조금 더 나왔는데 오늘 리포트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좀 등장할 예정입니다. 본 리포트는 지난해 11월 16일 작성된 리포트고요. 제목은 내년에 회복할 듯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였습니다. 올해 21년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19년도와 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요 통신사들의 캐펙스 투자가 일제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텔코웨어 또한 최저 매출액을 기록했고 20년도 기준 매출액으로 본다면 영업이익 전년 대비 마이너스 85%, 매출액은 마이너스 13%에 해당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당기 순이익만 하더라도 55% 줄어들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리포트인데 올해 21년도에는 가상화 솔루션 NRF나 NSSF의 공급이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추어서 본다면 중장기적인 성장이 레벨업되고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16,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텔코웨어의 전일 종가가 11,900원 수준이었으니까요. 지난해부터 주구장창 16,0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제 동일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같은 연구원께서 4월 13일 이제 발간된 리포트인데요. 그러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6,000원 목표 주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그런데 리포트의 내용을 보니까 NRF 그리고 NSSF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용어 설명도 굉장히 조금 어렵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봤는데요. 제가 제 나름대로 NRF와 NSSF에 대해서 조금 쉽게 저는 설명드린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앵커님께서 피드백을 이후에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NRF는 사전적으로는 네트워크 저장소라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이는데요.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자 필수 솔루션입니다. 정보 관리, 인증, 권한 부여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데요. 작은 통신망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각 집 100 안에서 무선 통신,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무선 공유기가 있어야지 무선 통신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듯이 NRF가 있어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도로에서 집안에서 어디서든지 무선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좁게 보면 집안의 무선 공유기 같은 거고 넓게 보면 NRF가 있어야 우리는 이동통신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NSSF를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셀렉션 펑션이라는 용어인데요. 사용자,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나 이거 보고 싶어 또는 이 메시지 전송해 라고 터치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요청 정보를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5G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단순히 스마트폰 화면에서 태블릿 PC에서 터치를 하지만 그 터치된 전자 신호에게 일종의 내비게이션을 달아주는 겁니다. 전자 신호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달아준다라는 의미는 이제 송신되고 수신되는 그 내비게이션의 그 신호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길을 따라서 통신망과 기지국을 오고 가는 역할을 해주는 게 NSSF입니다. 기존의 망 같은 경우에는 과부하가 걸리거나 데이터 처리 속도가 지연될 수 있는데 NSSF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전자신호에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달아준다. 그래서 결국 내가 터치를 하게 되면 그 터치된 정보가 기지국가 핵심 망에 도달해서 다시 나에게 오기까지 최적의 길, 효율적인 길을 알려주는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NSSF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LG유플러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MEC 국책과제 수주 공시가 텔코웨어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할 마지막 단어인데요.
MEC는 멀티 어세스 엣지 컴퓨팅 또는 엣지 클라우드라고도 읽히고 있습니다. 기지국이나 교환국에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서 전송 구간을 줄이고 지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5G에서 조금 더 앞선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4G, 5G에는 별도 각각 5G는 5G대로, 4G는 4G대로 별도의 MEC 플랫폼이 필요했는데 텔코웨어에서 특허 출원한 이 MEC 서비스는 5G, 4G 모두 다 함께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서 이 한 가지의 플랫폼으로 5G와 4G 모두 다 커버가 가능한 기술을 특허 출원은 했습니다. 이 MEC를 조금 더 우리 일상생활에 가지고 와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NSSF도 굉장히 빠른 통신 간의 지연을 없애주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MEC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술로서 증강현실, AR이죠. 그리고 가상현실, VR 이러한 대용량 콘텐츠를 끊김없이 스트리밍하기 위해서는 MEC 기술이 각 통신사마다 필수적인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MEC 국책과제를 수주한 텔코웨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RF와 NSSF, ME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국엔 기업은 수익이 나느냐 또는 주가가 올라가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보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숫자상 늘어나는 기업인가 셋째로 그 기업의 가시적 모멘텀 또는 현 구간의 이슈나 가격적 메리트를 좀 보셔야 되는데 21년도 코어 가상화 솔루션이 19년도, 20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못했다. 그러면 21년도에는 이제 할 수 있을 거고 19년도 수준으로의 회복이 전망된다라는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21년도 실적을 보면 20년도는 영업이익 5억, 당기순이익 19억으로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는 순현금과 자사주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 충분히 유지가 된다. 그 이유는 음성망과 무선 데이터망의 관련 실적이 신규 장비 투입보다는 기존에 납품했던 장비들의 유지 보수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오면서도 20년도 흑자 경영이 가능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유보금 약 720억 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자사주가 42% 정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를 통틀어서 본다면 유보금이 약 1,200억 원 이상 쌓여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 정책이 7년 연속 시가 배당률 4%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유통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가 42%이기 때문에 28%의 유통 주식 수로 조금 적습니다. 가치주와 성장주의 매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하면 굉장히 주가는 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5년도 바닥, 그리고 16년도 바닥, 그리고 20년도 바닥까지도 이 바닥을 굉장히 잘 다져왔다라고 보실 수 있거나 보유자 또는 현재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참 주가 안 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올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가의 조정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허와 원천 기술이 강점입니다. NRF와 NSSF, MEC 같은 경우, 특히 MEC 같은 경우는 국책과제 수주 기업이고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도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 기술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아야 할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텔코웨어는 SK텔레콤과의 시너지 그리고 수주 공시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SK텔레콤이
15일 상용화 기반 MEC 소개를 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MEC 활용 사례가 어디에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MEC의 선두 기업은 SK텔레콤이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할 것 같은데요. 그 SK텔레콤과 MEC 그리고 국제과제 수주 협력 관계가 돈독한 기업이 텔코웨어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적으로 크게 또렷한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컨센서스 추정치로 본다면 2018년, 19년 매출액이 약 400억 원, 410억 원 정도인데 올해 매출액 412억 원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9년도 정도 수준으로 32억 원, 당기순이익 또한 38억 원 수준으로 19년도 수준으로의 회복,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의 회복은 올해 달성할 수 있다. 그 기준으로 NRF와 NSSF, MEC 같은 특허와 원천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어려운 용어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앵커님께 저도 처음으로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NRF는 집안에 있는 무선 공유기 같은 기술이고 NSSF는 데이터 가부화를 줄여주고 더 빠르게 정보가 움직일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달아주는 기능이고 MEC 같은 경우에는 5G와 4G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 특허 기술이다라고 좀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앵커님 오늘 이 단어들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살짝 헷갈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저도 좀 이해가 되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깨끗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해당 리포트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들 함께 논의할 수 있고 질의응답도 가능하니까요. 함께 참여해보시고 텔코웨어 너무 급하게 보시기보다는 차근차근 모아가시면 기술력이 있고 특허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오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텔코웨어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진행됐던 시간 중에 오늘이 가장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가상화 솔루션, NRF, NSSF 공급의 증가가 기대되는 종목, 통신 3사를 주요 고객사로 하고 있고요. 또 MEC 부문 국제과주 수주하는 기업이라는 부분 같이 짚어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실적도 이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대감 같이 안고 있으니까요. 함께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허반석 전문위원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는 김성의 고수익 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단기 포트 그리고 장기 포트 하나씩 쌓아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도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시 양복 샤스를 입고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먼저 함께하기 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 방법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네, 김성의 고수익 포트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내가 단기 투자형인지 장기 투자형인지 투자 성향부터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액으로 빠른 수익을 추구하는 단기 투자형이라면 고수익 단기 포트 활용해 보시고요. 장기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내고 싶으시다면 장기 포트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고수익을 향한 이주현 전문위원의 작전,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잘 선택해서 목표 수익률 함께 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할게요. 먼저 단기 포트입니다. 네, 4월 5일 편입됐던 보성파워텍 굉장히 빠르게 수익률을 내고 지금 목표가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목표가 3,000원 터치했고요. 수익률 15% 달성 중입니다. 자, 이어서 장기 포트 확인하도록 하죠. 네, 4월 7일 편입했던 성창기업지주 지금 4.18% 수익률 내고 있고요. IS동서 어제에도 빨간불 켜내면서 5.86% 수익률,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10.04%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종목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데 전부 다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IS동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장에도 3%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5.8%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앞으로는 또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토탈 건설 관련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적인 부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폐기물 관련된 사업, 인선 ENT라든지 이제 코엔텍 상장돼 있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을 이제 PF라고 하죠.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펀드에 지분을 출자해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금 폐기물 관련된 업체들도 좀 큰 돈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인수 합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적인 부분 그동안 잘 나오고 있었는데 더 안정적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인데, 현재 좀 상승하는 흐름, 월봉을 보시면 한 2파, 3파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고 4파 조정이 이제 굉장히 좀 짧아서 요번에 이제 5파가 좀 굉장히 좀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추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저점 구간 추세대 하단 부분을 터치를 하지 않고 지금 이번에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하지만 이제 고점권대 이런 이제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 3%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한 63,000원대 부분부터는 이제 가격적인 조정과 추세대 상단이라는 그런 조정 구간에 저항 구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얼마나 잘 돌파해 주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다 생각이 들고요. 앞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의 고점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먼 시간인 것 같긴 한데 회사가 그래도 굉장히 좀 우량하다는 점에서는 저 시점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아직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두시고요.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오게 되면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단기 이제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58,000원 부분대까지 조정 마냥 내려온다. 한 4%, 5% 정도 내려와서 우리 매수가까지 다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신규로 종목을 편입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량한 회사고, 이번에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국내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 기업이고요. 건설 장비라든지 중장비 이런 것들도 임대하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인프라 투자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후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쭉 뽑아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저께 전고 좀 돌파하고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조정이 살짝 나온다고 해도 특별하게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봉 나온다면 좀 수익률은 적게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추가 매수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차피 중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급할 거 없이 조정 충분히 기다리셔서 저점 매수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신다면 아마도 수익률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IS 동서 같이 리뷰해봤습니다. 어제도 3%대 상승이 나왔는데, 자, 전고점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자, 저희가 중장기 종목으로 봤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다, 여유 있게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또 더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장단기 종목들 다 잘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자, 오늘도 종목을 준비해 주셨죠. 오늘의 종목 뭘까요? 네, 오늘 종목은 LG전자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대형주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차트부터 한번 보시죠. 자, LG전자 이슈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언론에서 이제 보셨을 거고요. 마그나라는 이제 회사가 캐나다에 있는데, 이 회사랑 이제 합작법인을 통해서 파워트레인이라는 합작법인을 이제 설립을 했어요. 이 합작법인이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관련 회사다, 인포테인먼트 관련 회사다, 이렇게 보셔도 좋은데, 에프카와의 이제 생산 관련해서 이제 마그나 이제 회장이
우리는 이제 뭐 애플카 생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북미 쪽에 공장을 이제 짓거나 뭐 이런 계획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전자 역시 애플카로 이렇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전에 뭐 12월 달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반영이 되어서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전자가 이제 기존에 애플 쪽에 부품들을 납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협력사로 지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마그나를 통해서 이렇게 애플카를 진행한다는 부분들이 뭐 완전히 엉뚱한 소리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애플카 모멘텀 어저께도 이제 좀 갭 상승 출발해서 한 차례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런 이슈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과 주가가 12월 달에 이제 급등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좀 가격 조정이 좀 크게 나와줬고요. 기간 조정도 지금 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를 지금 전환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지만 지금 시장 흐름 굉장히 또 좋고, 뭐 고가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단기적으로 한 뭐 8%에서 한 10% 정도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3-4종목을 두고 좀 고심을 하다가 이번에는 좀 대형주로 한번 단기 전략을 짜보자 해서 LG전자를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가부터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시가부터 뭐 너무 큰 갭 상승, 그러니까 뭐 우리가 노리고 있는 수익률이 5에서 한 10% 사이인데, 만약에 5% 갭이 뜨게 되면 당연히 시초가부터 이렇게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뭐 한 2% 이내, 1-2% 이내에서 아마 갭이 뜨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초가부터 분할 매수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시초가 가격이 세팅이 되면 그 가격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크게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17만 5천 원 정고점 부근에 저항 자리까지만 딱 여기서 끌고 가보는 전략이기 때문에요. 물론 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시간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가 예상하고 있는 흐름은 N자 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뭐 굉장히 좀 타이트합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기업적인 가치 부분 빼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적인 상황만 판단을 해서 15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방으로는 뭐 한 5%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요. 상방으로는 한 10% 정도 수익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익을 기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종목이 LG전자였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대형주를 단기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뭐 마그나와의 합작법인 파워트레인의 애플카 생산 가능성에 좀 집중을 하셨고요.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트레이딩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급등 이후에 지금 조정을 조금 거치고 있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전략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갭 상승이 만약에 크게 나오면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꼭 생각을 하시고, 목표가는 17만 5천 원,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15만 5천 원 제시해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오늘 개장 후에 이 종목 저의 포트에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종목까지 작전들 든든하게 세워봤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실전 매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 작전 타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